안녕하세요. 행복공방 대표 김태호 코치입니다. 이번 영상은 매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입니다. 끝까지 봐주세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어도 좀 행복감을 잘 느끼는 그런 사람들을 자주 볼 수 있죠. 반면에 충분히 조건이 좋아도 불행해하는 사람들도 볼 수 있습니다. 왜 그런 걸까요? 제가 좀 고민을 하다 보니까 어쩌면 이 매일 행복감을 더 잘 느끼는 그런 사람들만의 어떤 공통점이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번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매일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의 6가지 비밀, 그 중에 첫 번째,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한다. 행복한 사람들의 공통점 중에 가장 두드러지게 드러나는 것이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었어요. 이거는 만약에 저한테 이 6가지 공통점 중에서 우선순위를 정해봐라 라고 한다면 당연히 0순위로 꼽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그런 거였어요. 어떻게 보면 이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라는 것이 나머지 조건들이 성립할 수 있는 전제 조건 같은 거예요. 왜냐면 나한테 좋은 걸 아무리 많이 누가 갖다 주거나 내가 어디서 찾게 돼도 내가 그걸 결정해서 할 수 있다라고, 나의 스스로의 결정으로 그걸 시도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면 사실 아무것도 바뀌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이 가장 첫 번째로 중요한 것이죠.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한다는 것에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과 할 수 없는 것의 그 경계를 명확하게 안다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자신에게 이로운 것을 선택할 줄 안다는 것입니다. 이 2가지는 서로 유기적으로 상호작용을 하는데요. 그런 사람들은 자신이 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그냥 솔직하게 인정을 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것 중에 최선의 것, 나에게 가장 유익한 것을 선택을 할 수 있죠.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런 방식에는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세요. 하지만 자신의 결정권을 인정하는 사람들은 이 용기마저도, 용기를 낼지 말지 그 여부마저도 나의 결정권 안에 있다는 것이죠. 결국 그냥 용기를 내면 된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자, 이것이 매일 행복감을 느끼는 그런 사람들의 6가지 공통점 중에 가장 중요한 첫 번째, 자신의 결정권을 안다 였습니다. 자, 공통점 2번째, 떨쳐낼 줄 안다. 여러분, 지금 자신 안에 있는 가장 큰 두려움이 뭔가요? 또는 나의 과거 기억 중에서 지금 생각해도 막 나를 화나게 하는 그런 기억은 뭐가 있나요? 그 2가지 기억들은 지금 나에게 어느 정도로 생생하게 남아있나요? 그리고 그것들이 지금 나의 삶에 어떻게 영향을 주고 있나요? 행복한 사람들은 나의 과거의 경험 중에서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들을 떨쳐내는 법을 압니다. 이기거나 지거나 높아지거나 낮아지거나 또는 사랑하거나 미워하거나 변화하거나, 그들은 이런 일들이 항상 벌어질 수 있는 그런 일이라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리고 그 인정하는 태도를 통해서 현재 나에게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어떤 과거의 경험이나 기억들, 이런 것들을 떨쳐냅니다. 그런 행복감을 느끼는 사람들은 이걸 떨쳐내는 것들이 어떤 환경적인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에요. 환경이나 나에게 주어진 것들에 의존하지 않고 오직 스스로의 힘으로 그냥 그것들이 자연스럽게 흘러가게 그냥 놓아주는 거예요. 그리고 첫 번째 공통점에서 나온 것처럼 결국은 나에게 조금 더 유익하고 나에게 조금 더 행복감을 주는 그런 감정이나 행동을 선택합니다. 그렇게 해서 결과적으로 자신을 더 행복한 사람으로 만들죠. 2번째 공통점, 떨쳐낼 줄 안다 였습니다. 세 번째 공통점, 열정적으로 산다. 제가 만나본 행복한 사람들, 그리고 제가 조사해본 행복한 사람들은 거의가 자기만의 철학이 있었어요. 자기만의 철학과 열정, 그런 것들이 있었고요. 그리고 자신의 직관의 소리를 듣는 법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 이 사람들은 무엇이 나를 움직이는지에 대해서 아주 잘 알고 있는 것이죠. 그런 것들이 결과적으로 이 사람들을 열정적으로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열정을 다한 어떤 경험은
또 그 다음 열정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불씨가 되어주죠. 그런 선순환이 계속 반복되면서 삶을 더 열정적으로 살게 되고 더욱더 행복하게 만들어줍니다. 자, 공통점 세 번째, 열정적으로 산다였습니다. 공통점 네 번째,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 한 가지 가정을 해볼까요? 우리가 지금 무언가 어떤 영역에서 성장하고 싶은 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마 여러분 머릿속에 잘 생각해보면 뭔가 한 가지라도 조금 더 이쪽 분야에서 성공하고 싶다, 조금 더 잘하고 싶다 하는 것들이 있을 거예요. 한번 그것들을 생각해 보세요. 자, 그것을 생각하고 나면 내 머릿속에 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들은 무엇인가요? 그 떠오르는 것들 한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해서 수첩에 한번 적어 보시겠어요? 자, 이 수첩에 적은 것들을 한번 관찰해 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제점과 연관된 것들을 떠올립니다. 그리고 걱정을 시작하죠. 쉽게 말해서 왜 안 되는지, 내가 이걸 왜 못하는지 그 이유를 쓴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더라도 뭔가를 하기 위해서 항상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들을 먼저 해결하고 진행을 하려고 해요. 그런데 그 문제가 되는 것들 중에 해결되는 것들이 몇 가지나 있던가요? 결국은 계속 또 걱정을 반복하게 만드는 어떤 악순환이 반복이 되죠. 하지만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문제에 매몰되지 않습니다. 뭔가 잘 안 되는 이유에 집중을 하기보다는 내가 이걸 잘 할 수밖에 없는 이유에 조금 더 집중을 하고 다시 한번 열정을 내서 시도해 보는 거예요.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사람들이 안 되는 이유를 찾는 건 이런 것 같아요. 핑곗거리를 찾는 거죠. 내가 진짜 열심을 다하지 않은 것, 내가 용기를 내지 않은 것, 내가 아무것도 도전하지 않은 것, 그런 것들에 대한 핑곗거리를 찾는 것 같아요. 결국 자기 합리화죠. 하지만 이런 회피하는 방법으로는 우리가 행복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내 스스로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영역에 있는 문제에만 집중하지 마시고요, 나의 영향력 안에 있는 그런 것들 중에서 또 내가 잘할 수밖에 없는 이유, 나의 강점, 이런 것들에 집중해서 한번 도전해보세요. 네 번째 공통점은 문제에 매몰되지 않는다 였습니다. 다섯 번째 공통점,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생각 패턴을 한번 잘 생각해보세요. 생각이 진행되는 거를 잘 보면요, 굉장히 놀랍게도 자신을 거의 어떤 비극의 드라마 속의 주인공처럼 만드는 경우가 많아요. 나의 미래를 계속 부정적인 방향으로 확대 해석해서 나를 비극의 주인공으로 만드는 것이죠. 길 가다가 우연히 마주친 처음 보는 사람의 비웃음, 그것이 나를 향한 것 같은가요? 운전을 하다가 난폭 운전을 하는 어떤 사람을 봤을 때 그것이 나를 무시해서 하는 행동 같은가요? 내가 뭔가를 할 때마다 세상 사람들이 다 나를 쳐다본다라고 느껴지세요? 그렇지 않죠. 많은 사회심리학에서 하는 실험들을 보면요, 사실 사람들은 대부분 남에게 관심이 없어요. 여러분, 어제 출근하거나 또는 어딘가를 이동하시면서 대중교통을 이용했다면 내 옆에 서 있었던 그 사람의 옷 색깔을 기억하시나요? 아주 특별한 경우가 아니고서는 거의 기억 안 나실 거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렇게 많이 관심이 없듯이 그들도 우리에게 큰 관심 없어요. 그런데 자꾸 내 주변에서 일어나는 부정적인 일들, 이런 것들이 결국 다 나를 향해서, 나 때문에, 나를 타겟으로 해서 일어난다라고 해석을 하고 생각을 하면 계속 나를 불행하게 만들 수밖에 없는 거죠. 이런 생각의 습관을 가지면요, 사람이 아무것도 도전하지 못해요. 또 내가 뭔가를 잘할 수 있을 거라는 믿음조차 갖기 힘들어요. 당연히 자존감이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그래서 이 행복감을 잘 느끼는 사람들을 잘 보면 그런 왜곡된 해석을 하지 않아요. 자신을 그런 비극에 몰아넣지 않는 거죠. 자, 공통점 다섯 번째, 비극의 주인공이 되지 않는다. 공통점 여섯 번째,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여러분은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을 아시나요? 우린 주로 언제 사랑받는다고 느끼나요? 저는 이제 직업의 특성상 계속 새로운 사람들을 많이 만나고 또 그 사람들의 어떤 근본적인 이야기를 많이 듣잖아요. 근데 그런 거를 많이 듣다 보면 많은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는 방법 자체를 모르고 있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근데 정말 자기 삶을 행복하게 이끌어가는 사람들은 자기를 어떻게 사랑하는지 그 방법을 아시더라고요.
자기 자신을 현재 그대로 인정하고 그리고 나 자신을 사랑하는 그런 방식에 대해서 잘 알고 있는 거죠. 가끔 자기 자신을 사랑하면 좋겠다 라고 제가 제안을 하거나 그런 이야기를 해보면 이렇게 대답하시는 분들 계세요. 나 또는 나의 현재 상황을 비관적으로 봄으로써 나 스스로를 계속 동기부여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의 생각 패턴을 유지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요. 여러분, 나를 비관적으로 생각하는 게 얼마나 도움된다고 생각하세요? 어떤 눈에 보이는 결과, 손에 잡히는 어떤 물질적인 결과, 이런 면에서는 결과물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행복했나? 이런 관점에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행복한 사람들은 그런 비관적인 생각을 하지 않아요. 나 자신에 대해서 좀 더 긍정적인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자기 자신에 대한 사랑을 표현해줘요.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쉽게 이런 걸 고민해 볼 수 있겠죠. 나는 언제 에너지가 올라가는가? 나는 언제 충전이 되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고민해 보시면 좋을 거예요. 나 스스로를 온전히 받아들이고 사랑할 줄 알고 또 그런 사랑을 스스로에게 표현해줘서 내가 에너지가 높아지고 사랑받고 있다고 느낄 때 그럴 때 비로소 다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생기겠죠. 그러면 결과적으로 나뿐만 아니라 내 주변 사람들까지도 행복해지는 그런 상황을 만들 수 있는 거죠. 그러면 또 나는 행복한 사람들 속에 둘러싸여 있으니까 또 행복감을 더 잘 느끼겠죠. 이런 선순환이 반복되는 거예요. 자, 6번째 공통점, 자신을 사랑할 줄 안다. 이 6가지 내용을 모두 살펴봤는데요. 6가지 내용을 가만히 생각해보면 우리 언젠가 들어본 것 같지 않나요? 뭔가 별거 아닌 것 같고 뻔한 것 같아요. 그런데 많은 분들이 엄청 어렵게 생각하세요. 요즘 소확행 하잖아요. 그것처럼 우리의 어떤 행복은 사실 굉장히 간단하고 사소한 것 속에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발견하는 것들을 자꾸 경험하셔야 돼요. 어떤 아주 작은 수준의 감사나 또는 사소한 어떤 일에 대한 미소, 또 아름다움의 표현, 어떤 장엄함을 경험하는 어떤 시간, 또는 아주 작은 수준이라도 사랑의 표현, 아주 작은 거라도 내가 스스로 해내는 성취, 이런 것들을 자꾸 경험함으로써 내 삶을 더 행복하게 할 수 있겠죠? 앞에 말씀드린 6가지를 기억하시면서 한번 행복을 연습해 보세요. 행복은 결국 연습이고 습관이에요. 생각하는 습관이고 결정하는 습관이고 어떤 행동하는 습관이에요. 근데 이 습관은 우리가 반복적으로 의식적인 노력을 한다면 분명히 가질 수 있는 거잖아요. 그라우초 마르크스라는 분이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사건이 아니라 내가 오늘의 나를 행복하게 하거나 불행하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나는 어느 쪽이 될지 선택할 수 있다. 어제는 죽었고 내일은 아직 오지 않았다. 내게는 오직 오늘만 존재하며 나는 그 안에서 행복해질 것이다. 여러분만의 행복의 습관은 무엇인가요? 댓글로 남겨주세요.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